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해줘 경제입니다. 이번 시간에 네이버 종목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이버가 2021년 7월 정도에 주가가 40만 원대의 아주 최고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내 계속해서 하락을 하죠. 2022년 내내 계속 하락을 했고, 작년 2023년에는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선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네이버를 무엇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까지 도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요. 양해해 주시고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전해드릴 주요 내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영역 그리고 실적을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이버는 어떤 사업을 벌이고 있고 그 특징들은 영역별로 어떻게 되고 얼마 전에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들이 있을지 영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짚어볼 내용은요. 투자 포인트입니다. 영역별로 다 사업들 짚어봤어요. 특징들도 뽑아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될까? 투자 포인트 도출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해드릴 내용 사업 영역 그리고 실적 리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이버는요, 서치 플랫폼,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총 5가지의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주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서치 플랫폼 먼저 볼게요. 검색인데요. 검색을 통해서 광고를 합니다. 검색 광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광고로 나뉘고 있고요. 빅테크 회사들은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다 마찬가지입니다. 광고가 주 수입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경기 많이 안 좋았죠. 그래서 이 광고 수입이 좋지 못합니다. 지난 4분기 매출이요. 전년 동기 대비 1.3% 성장하는 데 그쳤어요. 경기도 나쁘고 그리고 네이버가 국내에서는 이 서치 플랫폼 검색 광고 시장에서 지배적인 사업자죠. 따라서 국내에서 이 검색 영역으로 성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미 아주 지배적인 사업자니까요. 이렇게 확장성에 제한이 있고 또 최근에 경기도 좋지 못해서 그래서 성장이 1.3%에 작년 동기 대비 1.3%에 그쳤습니다. 서치 플랫폼이 하지만 네이버의 아주 주된 캐시카우예요.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성장성에 있어서는 제한적이지만 캐시카우이면 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투자가들은 주식 투자할 거잖아요. 그 성장 스토리를 원합니다. 그런데 서치 플랫폼에서는 좀 참기가 어렵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커머스 영역 볼까요? 전자상거래인데요. 그 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시켜주고 그 거래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죠. 또 광고 매출도 있습니다. 몇몇 수수료를 인상함으로써 매출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지난 4분기에 35%나 매출이 성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커머스 플랫폼은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로스 머천다이즈 볼륨, GMV라고요. 총 거래액이 있는데요. 이 총 거래액이 매출보다 사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총 거래액의 수수료 몇 프로 해가지고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수수료는 기업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는데 총 거래액은 이용자들이 이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입점한 기업들도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총 거래액이 늘어나죠. 총 거래액에 곱하기 수수료 한 게 결국 매출로 연결이 되고 매출과 총 거래액이 직결되기 때문에 매출보다도 총 거래액이 더 중요합니다. 이 GMV 총 거래액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 11% 성장을 했어요. 아니 매출은 35% 성장을 했는데 총 거래액 GMV는 11% 성장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수수료를 올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총 거래액이 성장은 제한적이지만 수수료를 올려서 매출을 올렸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의 개인 간 C2C 플랫폼 있죠? 포시마크를 네이버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C2C 플랫폼 영역까지 진출을 했는데요. 이게 작년 매출과 연동이 됩니다. 포시마크의 매출이 그래서 더해졌고요. 포시마크 인수 효과를 제외하고 총 거래액 성장률을 보면 5%로 뚝 떨어집니다. 11%에서 5%로 뚝 떨어져요. 나머지 6%가 포시마크가 기여했던 부분이고요. 총 거래액이 5% 성장을 했고, 그런데 매출은 35% 성장을 했습니다. 몇몇 수수료를 인상한 효과고, 그래서 커머스에서도 성장성이 제한돼 보인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내 커머스 이미 네이버가 또 꽉 잡았습니다. 장악을 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커머스로 성장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장 스토리를 원하는 주식 투자자들은 커머스를 보고 투자를 하기에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서치 플랫폼과 더불어 커머스 역시 네이버의 주된 캐시카우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핀테크 영역 볼까요? 네이버 페이로 대표되고요. 매출이 11% 성장을 했습니다. 지난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1% 성장을 했는데 무난한 성장이다. 아주 특별히 고성장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 정도면 무난한 성적을 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커머스의 GMV가 있다면 핀테크 영역에서는 TPV라고요. 총 결제 금액이 있습니다. 이 총 결제 금액 TPV가 작년 동기 대비 24%나 성장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성장을 이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핀테크 역시 네이버가 국내에서는 상당히 지배적인 핀테크 영역에서의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24%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영역에서 핀테크 사업을 적극적으로 그 영역을 개척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총 결제액 성장은 상당히 어느 정도 이루었음에도 매출 성장은 좀 제한적입니다. 그게 지난 4분기 실적에서 보이는데요. 바로 핀테크 관련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영역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금융중개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 비교 서비스 하고 있고요. 또 전월세 대출 갈아타기, 또 자동차 보험 비교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영역을 적극적으로 개척함으로써 아직 매출 기여는 크지 않지만 총 결제액이 크게 증가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진 중인 서비스가 있는데요. 네이버 페이가 연동되는 간편 주식 연결 서비스입니다. 네이버가 직접적으로 주식 중개를 서비스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네이버 앱에 증권사 거래창이 연동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증권사를 바로 연결되는 서비스인데요. 기존에는 네이버에서 뭐 검색하다가 증권사로 또 가서 거기서 다시 로그인해서 주식을 거래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네이버에 한번 일단 진입을 하면 바로 증권 거래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고 또 증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고객들이 네이버를 통해서 유입되는 그런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서 그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앱인앱 서비스라고 하죠. 네이버 앱에 또 증권사 앱이 연결되는 이런 서비스, 앱인앱 서비스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치 플랫폼 커머스 핀테크는 네이버가 국내에서 아주 지배적인 사업자입니다. 핀테크는 새로운 영역들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면서 그 성장성이 꽤나 보입니다만 나머지 서치 플랫폼과 커머스는 그 성장성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배적인 사업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영역, 콘텐츠와 클라우드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영역은 지금까지 계속 적자입니다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콘텐츠 볼까요? 웹툰으로 대표되고요. 만년 적자입니다. 하지만 고무적인 것은 매분기 그 적자 폭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점이 고무적인데요. 지난 4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영업이익은 역시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고무적인 게 있습니다. 2023년 통틀어서 에비타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비타가 뭔가요? 이자 세금 감상비 전 이익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자 세금 전 이익이 바로 영업이익이고요. 여기에다가 감상비까지 더한 것, 영업이익에 감상비까지 더한 게 바로 에비타, 현금 창출 능력인데요. 감상비는 실제로 기업이 지출한 돈이 아니죠. 처음에 뭔가 투자를 할 때 크게 지출을 한 번에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비용으로 잡지 않고 매년 조금씩 장부상으로 텁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가는 돈이 아니죠. 그래서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을 보려면 영업이익은 분명히 현금 창출 능력이고요. 여기에 감상비까지 더해서 총 그 현금 창출 능력을 보는데 에비타 기준으로 해서 흑자 전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감상비까지 더하면 현금이 흑자다. 다시 말해서 현금이 실제로 들어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금이 실제로 들어오고 있지만 감상비까지 고려한 영업이익은 적자고 감상비 효과를 뺀다면 그렇다면 흑자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고무적이고요. 결국은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흑자 전환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올해 말이죠. 그래서 콘텐츠는 이렇게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는 B2B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하이퍼클로바 X, 그 AI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영역입니다.
매출이 성장하기는 하지만 역시 매분기 적자예요. 그리고 그 적자가 오히려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매출은 성장하는데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그 얘기는 계속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 인공지능에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이퍼클로바 X를 작년에 공개를 했죠.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서비스가 사람들이 예상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좀 이런저런 실망스러운 오류도 보여주면서 기대가 실망이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네이버의 사업 전 영역에 걸쳐서 그 시너지가 낼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컨텐츠는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흑자 전환, 클라우드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네이버의 다른 서비스와 시너지를 내면서 클라우드 영역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전 영역에서 그 효과를 보는 이런 것들이 기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네이버의 각 사업 영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각 영역별로 어떤 특징이 있고 지난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또 어떤 것들이 주목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네이버를 무엇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 투자 포인트를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첫 번째라고 한다면 금리나 기대감입니다. 지난 2021년 7월경부터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후 주구장창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이유 바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금리가 크게 떨어졌던 그 전 기간 동안은 주가가 아주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죠. 이렇게 금리와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네이버, 카카오, 구글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요, 광고 수입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경우는 커머스에서도 크게 실적을 내고 있죠. 그래서 주 수입원이 광고, 그리고 커머스 이렇게 나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금리가 높다 그러면은 기업 활동이 위축되죠. 거기에다가 기업들이 자금 조달 비용이 또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광고비를 축소를 합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광고 실적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다가 또 주 수입원인 커머스도 위축이 되는데 금리가 또 매우 높다고 한다면 가계의 가용소득이 감소합니다. 여기서 가용소득이란 이자 비용을 내고 남는 돈이에요. 이자 비용이 늘어났죠. 그래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었어요. 가용소득이 감소하니까 그렇다면 지출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각 가계의 지출이 감소되면서 커머스 이용 비율이 뚝 떨어집니다. 실적이 크게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를 뚝 떨어뜨리게 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림을 보면서 좀 할게요. 그림 보시면 주주가치에서 현재가치가 있습니다. 주주가치는 결국 주가고요. 주가는 현재가치를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현재가치만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의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로 환산돼서 그 주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로 환산될 때 할인이 필요합니다. 그 할인되는 요인은 금리와 위험인데요. 미래가치는 확실하지가 않죠.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 요소가 고려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금리가 또 고려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금리가 10%입니다. 그럼 1년 후에 은행에 넣어놓으면 11,000원이 기대되죠. 따라서 미래 1년 후에 11,000원과 현재 10,000원은 가치가 같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10%에 의해서 11,000원이 할인돼서 현재 가치로 10,000원으로 환산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금리에 의해서도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환산될 때 할인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 볼까요? 현재 가치는 얼마 되지 않아요. 바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대부분인 이런 상황이죠. 현재 실적은 크지 않지만 미래에 아주 큰 실적이 기대돼서 그게 현재 가치에 반영된, 기대감이 반영된 이런 경우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대부분인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금리가 아주 높아졌어요. 그렇다면 그 금리에 의해서 미래 가치가 할인된다고 했잖아요. 미래 가치가 대부분이었는데 그 미래 가치가 높은 금리에 의해서 크게 할인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주가는 크게 할인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네이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높은 금리에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네, 그림 여기까지 볼까요? 말로만 하는 것보다 그림을 보면서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고금리에 의해서 주가가 크게 눌려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 내내 15만 원에서 2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고요. 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기 때문이 큽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가 인하될 것이 기대되죠. 이제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잡혔다라는 확신이 점점 들기 시작하고요. 그보다 경기 둔화가 조금씩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가 인하될 거다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습니다. 정말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면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기대해 볼 만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네이버 투자 첫 번째 포인트로 짚어드렸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요, 인공지능의 실적 기여 그리고 다른 사업 영역과의 시너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실적에 기여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4분기 실적 발표에서 하이퍼클로바가 사용료 매출 발생이 시작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매출에 대한 기여가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고, 이 시작이 앞으로 얼마나 확대될 것인가가 관건이겠죠. 그리고 지난 11월에 뉴로클라우드의 첫 고객을 수주했다라고 합니다. 대형 고객사 첫 수주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에 실적이 기여하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얼마나 확대될지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인공지능이 타 사업 부문과의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또 하나 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서치 플랫폼과의 시너지 볼까요? 지난 1월에 국내 최초 생성형 AI 광고 클로바 포 애드의 테스트를 시작했는데 이걸 글로벌 기업 나이키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새로운 서비스의 시작, 인공지능과 함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치 플랫폼 영역도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데 인공지능과 함께 성장을 얼마나 할 것인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커머스와 웹툰 부분에서는 AI 기반 초개인화, 쇼핑 또는 컨텐츠를 들 수 있습니다. AI가 유저들을 잘 관찰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은 평소에 어떤 제품에 관심이 많아 하고 쇼핑을 하러 들어왔더니 그런 물건을 딱 제시해 줍니다. 또는 이 사람은 평소에 또 어떤 컨텐츠에 관심이 많더라 해서 웹툰 어떤 것들을 제시를 딱 합니다. 아주 초개인화 쇼핑 또는 그 컨텐츠를 AI가 제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커머스와 웹툰 부분에서 이런 그 서비스를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핀테크 영역에서는 한국은행과 금융특화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실적 발표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특히 금융은 AI가 아주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핀테크의 실적에도 기여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AI 그 자체의 매출도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사업 영역과의 시너지까지 기대를 하면서 바로 이 인공지능 영역에서 네이버가 올해는 뭔가 분명한 실적을 보여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지금까지 네이버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